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랩의 24년 2분기 실적과 컨퍼런스 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랩은 663일년 역대 최고의 매출을 달성했는데요. 마진이 60.3%에서 41.6%까지 마진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성장률도 30%에서 24% 그리고 17%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역대 최고의 매출을 달성했지만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마진 또한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왜 이렇게 됐는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출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딜리버리 분야가 292에서 356밀리언까지 좋아졌고요. 모빌리티도 208에서 247밀리언 성장했습니다. 금융 또한 40에서 60밀리언 성장하는 좋은 모습 보여줬죠. 자, 이렇게 모든 분야의 매출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번에 마진 하락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드라이버들의 인센티브가 증가했다는 것이죠. 인센티브는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이번 분기 321밀리언까지 증가했고요. 교통 분야는 오히려 92밀리언에서 128밀리언까지 인센티브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인센티브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마진이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진이 높은 광고 매출 비중이 감소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에비타를 보면 교통 분야가 182에서 138 그리고 129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 분야의 경쟁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배송 분야도 96에서 42 그리고 42까지 이렇게 지금 마진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매출은 성장했는데 마진은 감소했다는 것은 이 분야의 광고 매출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쟁이 심화돼서 드라이버의 인센티브를 올려줘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사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자산은 8.1빌리언에서 8.4빌리언 그리고 부채도 1.4빌리언에서 2.1빌리언까지 증가해서 부채 비율은 다시 33% 정도 올랐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착한 부채죠. 지금 현재 장기 부채 같은 경우는 668밀리언에서 209밀리언까지 거의 부채가 없는 회사가 되었지만 어떻습니까? 금융 분야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파짓 분야, 그렇죠. 예적금 분야가 374밀리언에서 730밀리언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 증가는 좋은 신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현금성 자산은 4.3빌리언에서 4.6빌리언 여전히 많은 비중의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시가총액의 약 30% 정도를 현금을 들고 있는 회사 바로 그랩이죠. 이번 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크게 개선돼서 272밀리언 현금이 들어왔고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PS 레이쇼는 5.6에서 4.8까지 떨어졌고요. 아직 순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PER은 평가하기 어렵겠죠. ROE와 ROA도 마찬가지로 측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EPS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왔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마진이 많이 떨어지면서 정체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주식 보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죠. 순이익도 나지 않는 회사가 엄청난 주식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 중이다. 자, 이번 분기 주식 보상을 82밀리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사주 매입은 34밀리언밖에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회사가 주식의 숫자가 많고 희석이 덜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데 매 분기마다 이렇게 주식 보상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다. 주가에 별로 관심이 없는 회사 같습니다. 주식의 비중 같은 경우는 74.5에서 75.5로 기관이 1% 증가했고요. 그러나 나머지는 그대로였죠. 주식 보상을 많이 하는데 나머지가 그대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내부자들이 주식 보상 받고 계속해서 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숏 비중은 2.9%에서 2.3%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숏이 없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 가이던스는 2.7빌리언을 3분기 연속 유지하면서 가이던스 상향을 이뤄내지 못했죠.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그러나 에비터는 저번 분기 때 크게 상승시켰죠. 자, 그래서 이번 분기도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금융 분야 그리고 광고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 분기 실질적으로 22% 성장한 것이다. 무슨 얘기냐? 실질적으로 매출 성장은 17%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달러 강세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말이 되냐? 최근에 달러가 얼마나 약세로 돌아섰는데 라고 제가 찾아봤더니
자, 타이완 달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엄청나게 강세가 있었죠. 자, 그리고 필리핀도 달러 강세가 굉장히 셌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리고 유럽 이런 국가 같은 경우는 1분기부터 달러 약세가 시작됐는데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는 달러 약세가 약 2분기 동안 계속됐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 증가가 더딘 것으로 보일 뿐 환율을 제외하면 22% 이상 성장했다. 자, 예적금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50% 상승하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광고 참여자도 물론 마진이 줄었지만 광고 참여자도 56% 증가했고 액티브 광고자들도 26%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뭐 동남아시아의 틱톡, 유튜브 이런 곳에 광고가 엄청 몰리고 있고 그런 광고 경쟁에서 그랩이 그래도 뒤처지지 않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3분기 태풍 개미로 인한 어떤 매출 하락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필리핀에서 6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또 타이완도 관통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도로가 엉망이고 뭐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데 뭐 배달이나 운송 이런 일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3분기 매출에 약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이 태풍 개미가 이렇게 지금 중국으로 가길래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랩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 밑에 지역, 앞으로는 이 밑에 지역의 태풍도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처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자, 동남아 달러 강세로 인해서 약 5.49% 상승 제한이 나왔다. 자, 이게 아니었다면 20% 이상 성장이 가능했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달러 강세 영향을 제외하면 매출 상승은 23%였다. 우리가 성장을 안 한 게 아니다. 자, 자사주 매입 34.6밀리언 사용했다고 아주 큰 소리 치고 있는데요. 자기들 주식 보상은 80밀리언 한 거는 왜 얘기를 안 합니까? 물론 재무제표를 보면 나와 있지만 이거 해봐야 언발에 오줌 놓기죠. 자, 24년에는 현금 흐름, 종합적인 현금 흐름은 플러스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자신하고 있고요. 그러나 최근에 달러 약세로 전환됐다. 동남아도 마찬가지로 달러 약세가 됐기 때문에 3분기 때는 어떤 순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말을 CEO가 했습니다. 최근에 유럽과 인도 관광객이 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코비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중국의 경제가 상당히 안 좋고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3분기 태풍에도 불구하고 배달과 운송은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런 일수를 제외하더라도 항상 그랩이 성장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JP모건에서 좀 화가 났어요. JP모건 담당자가 왜 이렇게 주식 보상 많이 하냐? 너네들 정신 나갔냐? 라고 했더니 자, 우리 매출 기준으로 작년에는 2% 주식 보상을 했는데 지금은 1.3%밖에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12빌리언 되는 회사 엄청나게 시가총액이 크죠. 자, 그런데 주식 보상을 1.3%나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순이익도 안 나오고 있는데 주식 보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너무나 주식 보상을 많이 하고 있다. 네, 어떻습니까? 2분기 FX 문제로 인해서 매출 성장이 아쉬웠던 분기였습니다. 특히나 라이더 인센티브가 대폭적으로 증가했죠. 이것이 바로 경쟁 원인이 아닌가. 왜냐하면 소비자도 중요하지만 라이더가 많아야 빨리 배달하고 빨리 고객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사실은 라이더가 많아져야 경쟁사를 죽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줄였던 인센티브를 다시 부활하는 모습, 그러면서 마진이 감소하는 모습, 상당히 아쉬운 모습, 그리고 경쟁이 그만큼 심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태풍 개미의 영향으로 3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너무나도 높은 주식 보상으로 인해서 주식은 계속 희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 분야의 빠른 성장이 굉장히 독보적이고 마치 소파이처럼 예적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예적금을 활용한 대출 영업 그리고 그것이 또 라이더들의 은행권 진입 이렇게 돼서 다시 라이더가 늘어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된다면 인센티브를 대폭 줄여도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금융기업으로서 변모를 하고 있다. 최근에 달러 약세가 셌기 때문에 3분기 매출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라이더도 그렇고 소비자의 선택은 계속해서 그랩의 비중이 동남아시아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이 회사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랩의 주봉인데요.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이런 박스권 상단 위로 올라가면서 큰 폭으로 개선된 마진율 개선 그리고 순이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분기 실적이 나쁘면서 다시 하향 추세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랩의 순이익이 언제쯤 플러스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그랩의 오랜 박스 구간을 돌파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랩의 하향 추세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과연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비중을 천천히 담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분기당 한 번 발표하지만 주식의 가격은 그 사이 무수히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멤버십에 가입하면 종목별 주요 맥점을 제시하고요. 손익비가 높은 변곡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멤버십 전용 카페를 통해서 회원분들과 소통하고 종목 발굴 그리고 주식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할 수 있고요. 종목별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공개를 통해서 멤버십 분들의 투자 원칙, 비중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미팅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서로 얼굴을 보고 변조되지 않은 저의 목소리와 함께 소통하는 멤버십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의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같이 동행하고 있으며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도전과 용기를 멤버십을 통해서 함께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가입 방법은 저의 채널의 멤버십 클릭 혹은 혜택 보기를 클릭해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